한 여자가 아름다운 호수를 바라보며 소리치고 있습니다. 나 다시 돌아가고 싶어. 이곳은 너무 적막하고 숨이 막혀. 한순간도 여기서 견딜 수 없을 것 같아. 여성은 끝없이 소리치고 또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괴로워 보이는 이 여성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감동적인 사연을 읽어드리는 감동공장장 최한결입니다. 감동공장에서는 제보자의 신원보호를 위해 사연을 각색하여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르웨이 트롬스에서 온 린다 씨의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르웨이 트롬스에 살고 있는 린다라고 합니다. 노르웨이 트롬스는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오로라를 볼 수 있는 도시로 유명합니다. 오로라가 쉽게 관측되는 시즌에는 전 세계의 관광객들이 모여 오로라 헌팅을 하러 다닐 정도로 유명하고 아름다운 관광지입니다. 저는 이 트롬스에서 나고 자란 것이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북유럽만이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과 깨끗한 공기, 그리고 아름다운 오로라까지 이 세상에 제 고향 트롬스만큼 아름다운 곳은 없다고 자부해왔습니다. 저는 작년 가을에 30살이 되었습니다. 유럽권에서 나이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30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진정한 어른이 되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저는 30살이 된 기념으로 평생 살아온 고향인 트롬스를 벗어나 태어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으로 여행을 떠나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유럽은 어릴 때부터 많이 여행했기 때문에 이번 여행은 지구 반대편 아시아로 가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전 아시아는 잘 모르기 때문에 구글에서 아시아 여행지를 여러 곳 검색해보며 여행 후보지를 추려나갔습니다. 대부분 유럽인들이 많이 가는 곳은 중국, 일본, 한국 정도였는데요. 노르웨이에는 일본인들이 꽤 많고 노르웨이 사람들은 대부분 일본을 좋아합니다. 아마 개인주의 성향이 잘 맞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노르웨이 사람들은 유독 일본인을 좋아하고 중국인은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은 사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대부분의 노르웨이인들은 북한은 알아도 한국은 잘 모릅니다. K-팝이나 삼성의 휴대폰 등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은 하지만 그게 한국 것인지는 알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BTS의 팬이라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잘 알고 있었지만 가볼 생각은 못했었기 때문에 이번 여행지로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BTS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궁금했기도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간다고 하자 가족들과 지인들의 반응은 왜 굳이 거기를 가냐는 것이 대다수였습니다. 아시아에 가면 일본을 가지 왜 이름도 제대로 들어본 적 없는 곳에 가냐는 말이 많았습니다. 위험하지 않냐, 후진국 아니냐 등등. 한국을 잘 모르는 가족과 지인들은 모두 한국을 여행지로 선택한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한국 여행을 떠나려는 저를 만류하였지만 저는 결국 저희 첫 선택대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한국까지 가는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보통 같은 유럽 내에서는 저가 항공만 타면 한두 시간 안에 대부분의 국가들을 갈 수 있는데 트롬스에서 한국까지 가는 길은 멀고 멀었습니다. 우선 헬싱키까지 저가 항공을 타고 넘어간 후 환승하여 인천공항까지 가야 하는 일정이었습니다. 헬싱키에서 약 12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저는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공항의 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 나라도 좋은 편이라 다를 바가 없었지만 규모가 엄청났습니다. 유럽의 다양한 공항들에 다녀봤지만 인천공항처럼 크고 웅장한 규모의 공항은 보지 못했었기 때문에 저는 한참 공항을 둘러보았습니다. 공항에는 로봇도 다니고 음식점도 많고 쇼핑할 거리도 많았고 여행객도 정말 많았습니다. 한산하고 평화로운 노르웨이의 공항과는 달리 바쁘고 여러 국가에서 온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공항이 활기차게 느껴졌습니다. 공항에서 각 도시로 뻗어나가는 교통편도 정말 잘 발달되어 있어서 어렵지 않게 서울로 향하는 공항철도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공항철도 요금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서울까지 가는 금액이 단돈 5,000원도 안 되었기 때문인데요. 노르웨이에서는 대중교통비가 정말 비쌉니다. 동네에 택시가 많지 않지만 택시를 타고 2km 정도만 가도 한국 돈으로 3만 원이 넘는 금액이 나오고 버스나 지하철 트램의 경우 1회에 약 5,000원이고 1시간 이하의 시외버스의 요금은 2만 5,000원 정도 나옵니다. 근데 공항에서 도심까지 가는 철도가 5,000원이 되지 않는다니 놀랄만 했겠죠? 공항철도의 시설은 정말 쾌적했습니다. 노르웨이의 대중교통도 꽤 쾌적한 편이지만 시설은 한국이 더 좋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또 대중교통 안에서 와이파이를 무료로 쓸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노르웨이는 와이파이가 잘 있지도 않지만 사용하려면 꽤 비싼 요금을 내야 하는데 한국은 인천공항부터 대중교통시설까지 어딜 가나 와이파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정말 좋았습니다. 저는 한국 여행을 30일로 계획하고 왔는데
첫 번째 여행지는 서울이었습니다. 서울이야 워낙 유명한 곳이라 TV나 유튜브에서 많이 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위기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제가 생각한 서울의 모습과 실제 서울의 모습은 정말 달랐습니다. 제가 처음 도착한 곳은 숙소가 위치한 강남이었는데 높은 빌딩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시골 풍경이나 낮은 건물이 즐비한 일반적인 유럽 소도시가 익숙한 저에게 강남의 빌딩 숲은 굉장히 생경한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치 미래도시에 온 듯한 색다른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강남에 위치한 게스트하우스로 숙소를 예약했는데 세계 각국에서 온 외국인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주인은 정말 친절하게 저를 맞아주었고 강남 주변 관광지와 맛집을 친절하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 만난 외국인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며 맛집을 함께 가기도 하고 술집에서 늦게까지 술을 마시기도 했어요. 저는 이런 경험이 처음이었습니다. 사실 북유럽 사람들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하지만 상당히 배타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큰 편이에요. 그래서 주변 사람과도 거리를 항상 유지하고 잘 아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리기 때문에 친구를 사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왁자지껄하게 타인과 어울리고 놀러 다니는 경험이 신기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노르웨이와 시끌벅적한 한국은 너무도 다른 곳이라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이 시끌벅적함과 왁자지껄함이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너무 재미있고 신나게 느껴지기만 했습니다. 다음날 저는 게스트하우스 친구들과 경복궁을 가게 되었어요. 한국의 궁전이라고 들었는데 유럽의 궁전과 전혀 다른 느낌의 자연과 어우러진 아름다움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한복이라고 하는 한국의 전통 의상도 입어보았는데 마치 제가 한국의 공주가 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코르셋이 필수인 유럽의 전통 의상과 달리 한복은 정말 편안했어요. 곡선미가 아름답고 걸을 때마다 나풀거리는 치맛자락이 독특한 느낌을 자아냈고 여기저기 움직여봐도 정말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한복을 입고 나풀나풀 나비처럼 걷는 제 모습에 주변에 있던 한국인들이 뷰티풀 이라고 칭찬해줘서 더 기분이 좋았습니다. 경복궁을 관광한 후에는 근처 인사동 쌈짓길에 들렀는데 한국 고유의 느낌이 담긴 기념품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가족들과 친구들 선물은 다 인사동에서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한국 길거리 음식인 떡볶이를 처음 먹어봤는데 맵긴 했지만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또 먹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서울 여행을 마치고 저는 여수라는 한국의 남쪽 도시로 향했습니다. 원래 여수에서의 숙소는 호텔을 예약해뒀는데 강남 게스트하우스에서 보낸 즐거운 시간 때문에 호텔 예약을 취소하고 게스트하우스로 숙소 예약을 변경했습니다. 평화롭고 조용한 것이 최고의 미덕이라 믿고 살아온 저에게 한국에서의 게스트하우스 문화는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북유럽 사람들은 불면증, ADHD,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등 마음의 병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참 이상한 게 평화롭고 조용한 곳에서 스트레스 없이 사는데도 다들 이런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노르웨이에서는 정신과에 다니는 것이 너무나 일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과에 다니는 것을 숨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이번 한국 여행을 해보면서 제가 느낀 점은 노르웨이인들이 겪는 정신질환은 너무도 조용하고 평화롭고 따분한 일상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이었는데요. 아마도 저는 노르웨이의 조용하고 평화로운 문화가 잘 안 맞는 사람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수에 도착해서 제가 제일 고대했던 밤바다를 보러 향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좋았던 점이 밤늦게 돌아다녀도 안전하다는 것이었는데 여수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수 밤거리는 사람도 많고 너무나 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노르웨이에서 이렇게 밤에 돌아다니는 것은 미친 짓이나 다름없어요. 특히 제가 사는 트롬스의 경우 늦은 밤 돌아다니다가 야생동물의 표적이 될 수도 있고 갱단이나 총을 든 사람들이 많아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노르웨이에서는 총기 사고가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납니다. 동물을 사냥을 하는 사람이 정말 많은데 간혹 사람에게 오인 사격을 해서 목숨을 잃는 일이 파다하게 벌어집니다. 한국은 총기 사용이 금지된 나라여서 더 안전하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노르웨이는 오후 3시만 되면 금방 어두워질 만큼 낮 시간이 짧은 편인데 한국은 오후 7시인데도 하늘이 밝았어요. 늘 낮이 짧아 아쉬웠던 저에게 이렇게 낮 시간이 긴 한국은 정말 최고의 조건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인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은 것 같았어요. 제가 길에서 짐을 들거나 무언가 어려운 일이 있어 보이면 여지없이 다가와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개인주의가 심한 노르웨이에서는 도움을 청해도 무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먼저 다가와서 도와주는 한국인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대부분의 노르웨이 사람들은 이런 관심을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한국인들이 참 따뜻하고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게스트 하우스의 사장님께 한국인은 왜 이렇게 따뜻하고 친절한지 물었는데 그게 바로 한국인의 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정이라는 말은 영어에도 없는 말이라 처음 들었을 때 이해하기 쉽지 않았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정의 개념이 어렴풋이 잡혔습니다. 여수에서의 여행을 마무리하고 저는 다시 노르웨이 트롬새로 돌아왔습니다. 북적북적하고 활기찬 한국에 한 달이나 머물러서였을까요? 트롬새에서의 생활은 너무나 따분하고 지루했습니다. 트롬새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적막과 평화로움이 가득했을 뿐이었죠. 한국에 있던 것은 단 한 달이었는데 그 경험이 저에게 너무도 컸었나 봅니다. 트롬새에서의 생활은 점점 더 숨이 막혀왔어요. 노르웨이 사람들의 지나친 개인주의와 차가운 태도는 날이 갈수록 저를 힘들게 만들었어요. 저는 숨이 막혀올 때마다 한국에서의 따뜻한 기억을 떠올리며 버텼습니다. 낮이 길었던 한국과 달리 금방 해가 지는 트롬새의 낮도 너무나 서글프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한참 돌아다닐 시간인데 이렇게 집에만 갇혀있는 내가 너무 서글펐어요. 하루는 답답한 마음에 트롬새에 위치한 프레스트반의 호수에 간 적이 있어요. 넓은 호수를 바라보며 저는 크게 소리쳤어요. 나 다시 돌아가고 싶어. 이곳은 적막해. 한순간도 여기서 견딜 수 없어. 라고 미친 듯이 소리치고 소리쳤지만 후련함보다는 숨막힐 듯한 공허함이 찾아왔어요. 노르웨이 사람들이 정신질환이 많다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살면서 한 번도 정신질환을 알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불편한 마음이 대체 뭐인지 단번에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결국 저는 주변 지인들의 권유로 정신과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주기적으로 정신과를 방문하여 정신과 전문의와 이야기를 나누어도 봤지만 저의 이 공허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제가 심각한 우울감을 겪고 있다고 말했고 아마 그 이유는 한국에 대한 향수병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아무래도 제가 한국을 다녀오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의사의 진단에 저도 제가 왜 이렇게 힘든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따스함과 따뜻한 한국인의 정이 미치도록 그리웠던 것입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 재빨리 짐을 쌌습니다. 한국으로 빨리 떠나야 할 것 같았거든요. 한국에 갈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속 깊은 곳부터 따뜻한 불꽃이 피어오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결국 한국으로 떠났고 한국에서 한 달의 여행을 더하고 트롬새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가자마자 제가 그간 느꼈던 우울감과 불안감은 단번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트롬새로 다시 돌아온 지금 저는 한국 유학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답니다. 한국은 저에게 제2의 고향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한국에서 살아야겠습니다. 한국에서 살 겁니다. 오늘은 노르웨이에서 온 린다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